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을 조사하면 할수록 좀 중간이 없는 느낌이 일단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게 되면 너무 짧게 될 것 같고, 또 깊게 파면 너무 깊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 많은 조사를 통해서 지금의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문 자료들이 일단은 많이 조사하는데 영문 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영문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빠르게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요. 빠르게 해를 찾기 위해서 해당 문제는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greedy choice property입니다. 한국말로는 탐욕적 선택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조건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선택은 항상 그 순간에 최적의 해라고 이제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리즘 조건으로 최대값을 설정을 했다고 하면은 현재 그 알고리즘이 선택한 그 값은 그 순간 최대값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Optimal Substructure입니다.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에서 최적의 해를 선택해 온 것이 모이면은 전체의 최적의 해가 되는 구조를 최적 부분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작은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해가 어, 곧 전체 문제의 최적해가 되는 구조를 말하게 되는데 이 두 조건에 만족해야만 근사값이 아닌 최적값을 보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조건을 가졌음에도 코드 테스트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속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보다 더 빠르게 근사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두 조건이 맞다면은 더 빠르게 최적해를 구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시로 이제 동전 교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두 종류의 동전이 있는데 만약에 1,300원을 동전으로 교환하는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의 동전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액면가가 바로 아래 단위의 액면가의 배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든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든 50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세 개로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지만은 동전의 액면가가 배수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디 알고리즘은 50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세 개를 결과값으로 내놓지만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500원짜리 한 개와 400원짜리 두 개를 결과값으로 내놓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디 알고리즘은 근사 알고리즘으로도 자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리디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9로 나오게 되겠지만은 실제로 가장 큰 값은 맨 왼쪽에 있는 99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제 근사 알고리즘으로도 쓰인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좀 살짝 깊어집니다. 근사 알고리즘으로 자주 쓰이는 그 그리디 알고리즘이 메트로이드 구조를 만났을 경우에는 그 애가 항상 최저값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그리디 알고리즘의 문제가 메트로이드 구조를 띄는 것은 아니지만은 메트로이드 구조에서는 항상 그리디 알고리즘이 최저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준다고 하는데 그 문제의 메트로이드 구조가 무엇인가 하니 저는 일단 이야기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메트로이드 구조의 정의를 보여줄 텐데 한번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되시는 분은 꼭 저에게 DM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여러 조사를 통해서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말로는 최소 신장 트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신장 트리라는 것은 간략하게 그래프 내에서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트리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소 신장 트리를 찾는 두 알고리즘 또한 그리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배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리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것을 끝으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문자를 손실 없이 압축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허프만 알고리즘은 문자열에서 문자가 사용된 횟수를 기반으로 압축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 이제 예시 문자열을 허프만이라는 이름을 압축한다고 가정하에 지금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각 문자의 사용 횟수를 위와 같이 카운트해서 라벨을 달아줍니다. 지금 허프만 위에 보시는 허프만 그 스펠링을 보시면은 F 이외에는 다 한 개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H 옆에 이제 한 개, 뭐 U 옆에 한 개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라벨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시킨 문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묶어주고 두 자식 노드에 부모 노드는 횟수값을 더해준 값을 이제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의 횟수값은 1이고 U의 횟수값은 1이기 때문에 그 부모 노드는 2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씩 묶여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다 묶였다면은 또 횟수를 기반으로 이제 오름차순으로 또 정리가 되고 그거를 또 순서대로 또 묶어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계속 묶이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노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알고리즘은 멈추게 되고 맨 위에 있는 부모 노드 값이 압축하고자 하는 문자열의 개수와 같게 된다면 제대로 압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뻗는 선을 0, 그리고 오른쪽으로 뻗는 선을 1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문자를 코드로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0, 0이 되는 거고 F 같은 경우에는 0,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허프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는 수이고 허프만이라는 문자열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전 처음에 이 허프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코드가 다른 그 만들어진 코드랑 겹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위에 있는 트리 자료 구조를 보면서 숫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허프만 알고리즘은 손실이 없는 압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밑에 자료에 아스키 코드와 하프만 코딩을 통해서 줄여진 코드를 비교하면은 얼마나 이게 많이 압축이 됐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또 여기 두 개는 제가 또 준비한 그리디 알고리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